쉘에 대한 내용과 명령어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쉘을 간단하게만 설명했는데 쉘이란 뭔지 일단 좀 살펴볼 거고요. 이 쉘도 옛날에 리눅스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발전이 돼 오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종류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쉘이 어떤 애인지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쉘에서 명령어를 쓸 때 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특수 문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용부호, 메타 문자 라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그리고 그레이브 악센트,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더라? 모르겠어요. 1 왼쪽에 있는 거, 1 왼쪽에 있는 거, 키보드에서 이거 물결 말고 시프트 안 누르고 누르는 거,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역 호 따옴표, 역 호 따옴표 이렇게 하지 않나? 암튼 영어로는 그레이브 악센트, 그레이브 악센트라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물결이 뭘 뜻한다 그랬어요? 그죠? 홈 디렉토리라 그랬죠. 그런 경로를 축약한 그런 문자들, 틸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애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대체하는 거, 이거는 뭐 점이나 에스터리스크, 여러분들 그 정규 표현식 배울 때 했던 그런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우리 find 명령어 해볼 때 했던 거, 출력 결과를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 그랬죠. 방향을 재지정시켜버리는 방향 재지정 문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나머지 애들보다 이게 그냥 원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쉘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쉘의 환경을 설정하는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과 거기에 설정하는 이런 환경 변수라고 하는 애가 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쉘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이런 환경에 대한 걸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쉘이란 일단 터미널에 입력한 명령을 해석해주는 명령어 해석기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그 명령어를 해석해서 커널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을 해주고, 커널은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장치들을 관리해주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동작 방식을 갖춘다 그랬죠, 리눅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쉘은 배쉬 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래는 본 어게인 쉘의 약자예요. 근데 뭐 배쉬 쉘, 그냥 배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쉘마다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어요. 일단 가장 최초의 쉘, 그냥 쉘 같은 경우에는요, 기능이 뭐 거의 없습니다. 명령어 히스토리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쳤던 명령어 있죠. 이 명령어를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해보겠지만 이전에 쳤던 명령어가 만약에 되게 길어요. 되게 길면 여러분들 그거 다시 치기 귀찮잖아요. 그러면은 뭐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전 명령어를 찾아간다던가, 아니면은 히스토리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 이전에 썼던 명령어가 쫙 나와요. 그러면 그 명령어 앞에 번호가 달려있는데 그 번호만 가지고 그때 썼던 명령어를 쉽게 다시 실행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옛날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ls 같은 명령어 알려드릴 때 엘리어스라고 하는 애 있다고 그랬죠. 별명. ls-al 치기 귀찮으면 ll로 축약시켜 놓는 이런 기능, 이것도 없었어요. 쉘 스크립트, 쟤는 있었다고 나오네요. 명령어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스크립트, 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쉘 스크립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가능했다. 그 다음에 자동 완성,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명령어를 치다가, 명령어뿐만 아니라 뭐 파일의 경로를 치다가 너무 파일 이름이 길면 그냥 탭 치면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탭키. 탭키. 근데 이런 기능도 없었고, 내가 명령어를 치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치다가 뭐 A, B, C, D, E, F 쳐야 되는데 G부터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커서가 지금 여기 있을 때 그냥 방향키 이동해갖고 여기에서 F 한번 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명령 행에서 편집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롬프트 모양이 이렇게 생겼었고. 그래서 이런 게 발전을 하면서 이런 기능들이 뭐 하나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쉘마다 특징이 있어요. C쉘은 이 명령어 창에서 명령어랑 C 언어 코드를 같이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이러면 어떻게 실행해라 이런 명령어를 같이 쓸 수가 있었던. TC쉘은 이제 좀 더 발전한 C쉘. 콘쉘은 이제 좀 전혀 다르는데 예전 유닉스가 좀 요걸 썼었죠. 지금은 대부분 다 요 배쉬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이 배쉬쉘의 취약점이 발견이 된 적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은 뭐 물론 보안 패치가 다 되긴 했지만 그냥 하나의 썰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 중인 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령어로 확인 가능해요. 에코, 달러, 대문자, 쉘. 에코 명령어는 화면에다가 뭔가를 출력하는 거고요. 달러가 붙고 그 뒤에 문자가 오면 뒤에 있는 문자를 변수로 인식하라고 하는 문자예요. 요거는 쉘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쉘 프로그래밍은 안 배우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저 쉘이라는 글자에다가 이 쉘이라는 곳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뭐 빈의 배쉬. 그러니까 엘리어스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 저장된 이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으면 앞에 이렇게 달러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나오는데 뭐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저장해야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부팅되고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했을 때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코에서 화면에 출력을 해줘라 뭐를 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그러면 어떤 쉘을 쓰고 있는지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쉘에서 명령어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메타 문자, 그러니까 특수 문자와 함께 같이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경로 이름 메타 문자. 경로를 축약해서 좀 짧게 표시한 그런 문자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틸트, 물결은 제가 한번 보여줬었죠. 그래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를 뜻합니다. 뭐 밑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써놨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용자 관리에 들어가면 저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 배워요. 우리 VI 편집기 할 때 많이 써보긴 했는데 중요한 파일이에요. 사용자 관련해서.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일단 저기에 사용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어딘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곳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틸트 치게 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고 사용자 이름을 이렇게 입력하면 이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시 빼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 작업 디렉토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윈도우에선 뒤로 가기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쉘에 따라서 한 번만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CD 이렇게 하면은 이전 걸로 갔다가 한 번 또 CD 이걸로 하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되는. 그래서 배쉬 쉘은 바로 전 왔다 갔다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라는 디렉토리에 있었다가 내가 B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했어요. CD 마이너스 하게 되면 다시 A로 이동하는 거고 한 번 더 하면 B로 이동하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동한 경로가 되게 복잡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경로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경로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로 이동하고 싶어요. 상대 경로를 쓰든 절대 경로를 쓰든 사실 저기는 이동하기 불편한 곳이잖아요, 지금. 이랬을 때 바로 여기로 다시 가고 싶으면 그냥 이전 디렉토리 cd 마이너스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경로를 이동할 때 좀 더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명령어 쓸 때 경로를 지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간단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파일 이름 대체 문자. 요거는 그래프 할 때 정규 표현식 배웠잖아요. 거기서 뭐 점이나 뭐 에스터리스크 이런 걸 배웠었는데 비슷해요. 에스터리스크 별 표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자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삭제할 때 이렇게 많이 한다 그랬죠. 이게 모든 파일이나 뭐 디렉토리 뜻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 원래 rm-rf하고 파일이나 디렉토리 이름을 써줘야 되는 건데 이름의 문자. 근데 저 에스터리스크가 모든 문자를 대체하니까 모든 파일의 이름을 다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표는 그래프 배울 때 점 있었죠. 점. 한 문자만 대체해주는 거. 여러 가지 문자 다가 아니라 글자 수 하나만. 그게 여기서는 물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얘는 잘 안 써요. 뭐 쓸 수도 있긴 하겠지. 뭐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뭐 10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파일 이름들이 이런 애가 있다. 뭐 이렇게. 근데 뒤에 한 글자만 달려있는 애들만 지우고 싶다. 뭐 이런 특별한 상황 때 쓸 수 있을 텐데 굳이 저거 모른다고 해서 그 파일들만 못 지우는 건 아니니까 또. 그죠? 자, 근데 요 인용보호 메타 문자는 조금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수도 있어요. 특히 쉘 프로그래밍 할 때 좀 중요하긴 해요. 차이점을 좀만 살펴보면은 요거는 1 왼쪽에 있는 그레이브 악센트라고 하는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요런 애가 하나 있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가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차이점은 뭐냐면 뭔가 문자를 쓰고 싶을 때 이 문자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요. 얘는 전부 다 하나로. 예를 들어서 테스트 띄고 ABC 뭐 이렇게. 파일 이름에 띄어쓰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윈도우에서 안 돼요? 윈도우에서 되잖아요. 그럼 리눅스 차별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리눅스도 돼요. 근데 이런 걸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문자를. 그러니까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문자를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터치할 때 제가 동시에 생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A, B, C 하면 3개가 생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파일 이름이 A 띄고 B 띄고 C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하나로 묶을 때 쓴다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쓰는 용도가 조금 달라요. 일단 그레이브 악센트는요 조금 특이해요. 만약에 이 안에 명령어가 들어있으면요 그레이브 악센트로 묶은 문자가 명령어면 실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쓰는 문자를 명령어로서 실행하고 싶으면 그레이브 악센트로 묶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는요 작은 따옴표 안에 뭔가 메타 문자 그러니까 특수 문자를 쓰면 얘를 그냥 일반 문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화면에 출력하는 명령어가 에코라 그랬잖아요. 근데 별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별은 모든 파일 이름을 대체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동작하지 않게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동작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문자로 인식이 돼요. 그냥 저런 글자 모양. 자, 근데 큰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랑 똑같긴 한데요. 몇 개의 예외가 있는 거야. 이런. 달러랑 그레이브 악센트랑 역슬래시 빼고 나머지는 문자로 인식시켜줘요. 작은 따옴표는 모든 특수 문자를 그냥 문자로 인식시키는데 큰 따옴표는 얘네만 빼고 얘네만 예외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특수 문자로 인식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문자로 인식을 해요. 아까 달러는 그 저장된 변수의 값 확인할 때 하는 거라 그랬고 그레이브 악센트는
그 안에 묶은 걸 명령어로 실행하는 애라 그랬고, 역슬래시는 뭐냐면요. 역슬래시 뒤에 있는 특수문자의 기능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기능을 동작시킨다 그랬죠. 얘 기능을 안 쓰고 싶으면 이 앞에다가 역슬래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역슬래시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럼 역슬래시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작은 따옴표로도 해도 되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요. 하나로 묶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별 표시 같은 거는 그냥 문자로 출력되게 하고, 여기서 달러는 기능이 동작되게 하고, 이 역슬래시는 지금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문자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로 묶인 문자 안에서, 문자열 안에서 얘를 그냥 문자로 인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만 지금. 그쵸? 얘가 기능을 동작하고 있죠. 누구를? 뒤에 있는 애의 기능을 없애주는 거. 그러니까 얘는 기능이 없어졌죠. 이렇게. 역슬래시, 역슬래시. 여기 간혹가다 많이 써요, 특히.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많이 해봤을 거야, 아마. 그죠? 경로 같은 거 지정할 때. 그래서 뭐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쉘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하면서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향제 지정 메타 문자인데요. 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냥 앞에 애들은 얘 알아보는데 그냥 딸려오는 애들? 이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뭐 물론 앞에 있는 애들도 좀 알아야 되긴 하지만, 아이고 딱 보기만 해도 뭔가 어렵게,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놓은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이 터미널 창이라고 하는 쉘에서 명령어를 입력하고 그거 결과를 출력으로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를 컴퓨터는 0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러니까 리눅스는 출력되는 결과, 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상적인 출력인 표준 출력, 얘는 컴퓨터가 1번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출력 결과 중에 에러 메시지, 뭐 권한이 없어요, 뭐 무슨 파일이 없어요, 이런 에러 메시지는 표준 에러 2번으로 인식합니다. 일단 컴퓨터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 각각의 애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터미널 창이라고 하는 쉘 상에서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죠? 요게 표준 입력. 뭔가 프로그램이 동작을 해서 그 결과를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로 한 방에 모니터로 띄워주는 건데, 이거를 방향 재지정 메타 문자라는 애를 이용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파이프. 왼쪽은 설명이 짧네요. 그 얘기는 잘 안 쓴다는 거겠죠. 두 번째랑 세 번째에는 내용이 기네요. 그렇다는 거겠죠. 얘는요, 표준 출력이나 표준 에러를 다른 곳으로 재지정시켜 주는 거예요. 얘는 표준 입력을 재지정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표준 입력을 재지정시킬 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만 알아두시면 돼요.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를 재지정해요. 원래는 화면에 출력된다 그랬죠.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아까 우리 find에서 잠깐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에코 명령어는 지금 화면에 출력하는 거라 그랬죠. 원래 테스트가 출력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러지 말고 다른 곳으로 보내라. 어디로? 이러한 파일로. 그러면 파일에 그냥 테스트라는 내용이 저장되는 거예요. 디스크로 보내버린 거예요. 디스크로. 저 파일로. 그래서 없었다면 이 파일이, 없었다면은 자동으로 저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내용이 덮어쓰기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덮어 쓰고 싶지 않으면 얘를 2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번. 그러면 마지막의 내용에 이어쓰기가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를 다 재지정시킬 수도 있고요. 아, 이렇게 하면 표준 출력만 재지정되는구나. 만약에 나는 화면에 출력할 때 에러 메시지는 띄우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find 명령어 쳤을 때 에러 메시지가 항상 한번 나왔어요. 권한이 없는 파일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에러 메시지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 리눅스가 에러 메시지는 2번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만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출력 결과는 그대로 모니터로 나오고 에러 결과만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얘는 지금 뭐냐면 dv란 디렉토리 밑에 있는 널이라고 하는 파일인데, dv란 디렉토리는 디바이스, 장치와 관련된 파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널이라는 곳은 윈도우의 쓰레기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다가 뭐 그냥 쓸데없이 다 던져 넣을 수 있는 블랙홀 같은 곳. 쓰레기통은 다시 꺼낼 수 있죠. 블랙홀은 못 꺼내죠. 그런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에러 결과만 보고 싶다? 그러면 정상적인 출력 결과만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방에 쓸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결과는 파일에 저장하고 에러는 출력하지 않게.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파일에 저장하고 에러는 쓰레기통에. 재지정을 막 이렇게 각각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번 쓰면 덮어쓰기 되고 2번 하면 이어쓰기가 되고, 요건 각각 실습들을 다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정말 많이 쓰여요. 어느 정도로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들 파일에서 내용 안에서 특정 패턴만 뽑아보는 명령어가 뭐였죠? 특정 내용만 뽑아볼 때 그냥 그래브로 루트라는 패턴을 이 파일에서 뽑아보고 싶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안 써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두 명령어의 결과가 똑같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들이 이게 더 편한가 봐요. 저도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그랩이라는 명령어는 그냥 이렇게 쓰는 애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 얘는 뭘 하는 애냐면요, 이 명령어의 결과가 원래는 화면에 나오잖아요. 얘를 얘의 입력으로 재지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쉽게 설명이 되나? 얘 출력 결과가 있죠. 그게 여기에 온다 생각하면 돼요. 파일 이름 대신에. 그러면 원래 캣은 이 파일 안에 내용을 전부 다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이것만 뽑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랩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냐면요, ls-al 한 다음에 etc 디렉토리를 한번 봐보면 파일이 워낙 많아서 결과가 한 번에 쭉 나올 거예요. 근데 화면에 꽉 차지 않게 한 화면 크기로 우리가 보는 명령어가 있었죠. 내용을 more. 그래서 more로 이렇게 같이 쓰게 되면요, 위에다 좀 써볼게요. ls-al etc. 결과가 원래 워낙 많아서 한 화면에 다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more라는 명령어에 입력으로 전달해줘요. 이 전체 내용을. 그러면 한 페이지씩 끊어서 볼 수 있겠죠. 요렇게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헤드 명령어 기억나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였죠? 위에서부터 8번째 줄까지 출력하는 거였죠. 여기에서 파이프라인하고 테일 -1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까지 나온 이거를 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마지막 하나만 뽑아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8번째 줄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원하는 라인만 뽑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명령어와 명령어의 조합으로. 그랩 명령어가 뭐였어요? 패턴이 일치하는 라인을 출력하는 거였죠. 여러분들 행으로 자르는 걸 지금 배운 거예요. 열로 자르는 명령어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특정 문서 내에서 원하는 딱 한 가지 부분만 뽑아낼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저런 명령어들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얘는 활용도가 정말 많은 애예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들을 실습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다시 봐보면요. 요렇게. 먼저 ca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동작을 해요. 그러면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가 원래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향 재지정이 있으니까 얘가 그래프한테 명령어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명령어는 이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에서 루트라는 패턴이 일치하는 곳만 뽑아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명령어가 다 가능해요. 조합이. 요런 애였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를 좀 다양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따 실습을 통해서 좀 더 해보고, 요번에는 여러분들 쉘의 환경을 설정하는 내용을 한번 봐볼 거예요. 사용자 초기화 파일.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처음에 터미널 창을 실행하면은 프롬프트 모양이 딱 지정이 돼 있죠. 그거 여러분들이 설정한 적 없죠. 자동으로 그냥 컴퓨터를 켜서 터미널 창을 열었더니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아까 에코 달러 쉘 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쉘 종류가 출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설정한 적 없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이 환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설정이 되어 있는 곳이 이 사용자 초기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 초기화 파일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설명에는 3개만 적어놨는데요. 3개 말고 그 밖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애만 지금 적어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애가 일단 얘. etc 밑에 프로필이라고 하는 파일인데 얘는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한테 적용되는 내용을 설정하는 파일이에요. 모든 사용자, 특정 사용자가 아니라. 근데 이 밑에 2개의 파일 보면은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죠? 홈 디렉토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정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특정 사용자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설정 파일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팅이 될 때라던가 로그인을 다시 할 때 이럴 때 적용이 되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초기화 파일에는 뭘 설정하냐면 주로 환경 변수 라던가 여러분들 쓰고 있는 쉘 프롬프트의 모양, 근데 그것도 사실 환경 변수예요. 그 다음에 뭐 엘리어스라던가 그 다음에 뭐 특정 명령어의 옵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팅하면 엘리어스 쳤을 때 몇 개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죠. LL 치면 LSL이 실행되게 한다거나 그냥 RM 했을 때는 파일 그냥 지워도 되는지 안 지워도 되는지 물어보도록 RM-i가 실행되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런 초기화 파일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가적으로 오늘 권한을 배웠으니까 유마스크도 이 파일 안에 적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유마스크를 명령어로 바꿀 수 있는데 재부팅하면 초기화 되거든요. 그게 이 파일 안에 유마스크 값이 박혀 있어서 그래요. 세팅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재부팅을 해도 적용이 되게 하고 싶으면 이 파일을 열어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환경 변수라는 걸 주로 설정을 한다 그랬는데 변수는 아까 일단 뭐라 그랬어요? 우리 나중에 개발 때 배우긴 하겠지만 변하는 수, 그러니까 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뭔가의 값을 어느 저장 공간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값이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 변수라는 거는 시스템의 환경을 저장해두는 값이란 소리예요. 단순히 1, 2 이런 걸 저장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환경. 대표적으로 두 개. 패스 환경 변수는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기초 수업할 때 톰캣 서버 설치해봤죠? 그때 윈도우에서도 설정해봤어요. 그때도 설명하긴 했지만 리눅스에서 좀 더 자세히 한다 그랬죠. 얘는 실행 파일의 경로를 찾는, 실행 파일을 찾는 그 경로를 지정하는 변수예요. 제가 오늘 권한하면서 파일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실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점 슬래시 파일의 이름 쓰라 그랬죠. 일단 점 슬래시는 뭐예요? 현재 디렉토리. 그러니까 특정한 저 파일이 있는 그 경로를 지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 경로니까 이 파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쳐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 파일이 없는 다른 곳에서 치면 절대 경로로 쳐야겠죠. 뭐 SJB 밑에 특정 파일 네임 이렇게 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명령어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강조하지만 그죠?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명령어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해요? 절대 경로 써서 실행해요? 리눅스에서 그냥 이름을 치죠. 상대 경로로 하는 건데 그 파일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디렉토리에 항상 있어요? 명령어 파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명령어 ls, cd, mkdir 이런 걸 치는데 파일의 이름만 치지 경로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명령어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경로들을 일일이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이런 데다가 하나를 다 통으로 등록시켜놔 버리고 이런 명령어들을 쳤을 때 이런 환경 변수에 등록된 경로에서 그 실행 파일들의 위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바 같은 걸 설치했을 때도 자바 실행 파일이 실행돼야 되는데 자바 실행 파일이 실행돼야 되는데 그 자바 실행 파일을 실행할 때마다 그 경로를 일일이 다 지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변수에다가 그거를 등록을 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PS1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 뭐냐면 여러분들 프롬프트 모양을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여기에다가 값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프롬프트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 있죠. 대괄호하고 사용자 이름에 골뱅이하고 컴퓨터 이름에 띄고 뭐 특정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 가로 닫고 뭐 달러 또는 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너무 길어요. 내 생각에는. 굳이 컴퓨터 이름은 알려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우고 싶어요. 그럼 얘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환경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환경 변수. 근데 일단 저 2개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자 초기화 파일에 설정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실습으로 배쉬가 아닌 다른 쉘을 한번 써볼 거고요. 굳이 그냥 종류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뭐 따옴표라든가 에스터리스크, 물음표, 경로, 마이너스 대시나 뭐 물결 이런 것들 메타문자 사용해보고 방향제 지정 메타문자 중요하다 그랬죠. 해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 초기화 파일을 한번 봐보고 어떤 설정들이 들어가 있나 그 다음에 설정할 수 있으면 설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